매일같이 외로움 속에서 피아노를 치던 한 한국의 10대 소녀. 피아노 연주만으로 세상과 소통하던 그녀가 음악 콩쿠르 무대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누구도 그녀의 연주에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한 어린 소녀를 입양한 엄마 리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서 태어나 세계를 감동시킨 제 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연주가 끝났을 때 강당안은 충격과 감동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제 딸 미니는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미니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이고 한국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딸을 키운 엄마다 라고요. 미니는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CNN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내 딸 미니를 만난 후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게 되었죠. 미니는 한국에서 7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조그만 체구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는 처음 만난 날 제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할 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니야. 여긴 내 집이야. 하지만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그때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미니는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저는 미니가 학교에 가기 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영어를 가르치고 그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며 언어를 익히게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언어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요. 첫 등교 날 교실 앞에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첫 등교에 대한 긴장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온 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짧게 괜찮았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저는 미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미니에게 자기소개를 시켰고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뒤쪽에서는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왔대. 이상한 나라에서 왔네. 어떤 아이들은 눈을 찢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미니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거죠. 그 작은 아이는 그 모든 조롱을 혼자서 견뎠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상처를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니는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밥을 먹을 때 미니는 교실 구석진 곳에서 혼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 즐거울 거야 라고 말했던 날도 있었죠. 그게 미니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더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고아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너 부모한테 버려져서 미국에 온 거지? 어떤 아이들은 미니의 책상을 밀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물함을 열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 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미니가 매일 밤 그 문구를 떠올리며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런 미니에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의 가계도를 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 형제, 조부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미니의 차례가 왔고 그녀는 칠판 앞에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는 왜 널 버렸어? 그 순간
그녀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미니에게 집중되었고 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렇게 교실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니가 갑자기 교실에서 뛰어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뒤뜰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니야.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오른 그녀는 힘없이 저에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아이가 입은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아이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야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첫 번째 실마리가 찾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미니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적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걱정만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와 함께 창고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먼지가 소복이 쌓인 손때 묻은 저의 피아노였습니다. 미니는 그것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더군요. 조율이 맞지 않은 건반에서 불안정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피아노를 거실로 옮겨서 먼지를 털어냈고 낡은 건반을 하나하나 조율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피아노가 어쩌면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될지도 몰라. 다행히 저의 바람대로 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음 한 음 신중하게 눌러보았는데 낮은 음을 누르다 높은 음을 눌러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간절한 손놀림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죠. 미니야, 말로 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피아노로 해볼래?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니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음을 눌러보다가 점차 선율을 만들어갔고 손끝은 점점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돕기 위해 피아노 교사를 불렀고 그렇게 미니는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차별과 고립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집에 오면 슬픈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니의 인생을 뒤바꿀 물건 하나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은 퇴근하는 남편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남편은 자그마한 CD 하나를 미니에게 건넸습니다. 미니야, 이건 한국 전통음악이란다. 내가 관심 있을까 해서 찾아봤어. 한번 들어볼래? 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 작은 음악 CD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야금의 선율이었는데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르게 깊고 울림이 있는 아련한 소리였습니다. 미니의 방에서는 밤이 새도록 그 희미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죠. 다음 날 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는 달리 마치 무언가를 찾은 듯 손가락의 움직임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반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딘가 한국 전통음악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고 있어. 그때부터 미니는 더욱 피아노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피아노에 담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느낀 감정을 피아노에 담아내는 소리였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녀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은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아이가 걸어갈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민희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피아노 건반에 자신의 감정을 담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에 몰입할 때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나마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 했지만 민희의 학교 생활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를 외로운 아시아인이라며 놀렸으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쟤 또 피아노 치는 거야? 맨날 혼자서. 진짜 이상해. 한국에서 온 애라서 그런가 봐. 완전 따로 노네. 이런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조롱을 받았지만 민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듯이 건반을 두드리며 감정을 피아노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민희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학교에서 음악 콩쿠르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발표된 것입니다. 최종 우승자는 지역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민희에게 이 대회에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희였습니다. 엄마, 저 음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희가 이토록 용기 있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눈물이 글썽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야, 내 용기가 고마워. 내가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 해보자. 대회까지 한 달 남짓, 그녀는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존의 클래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가야금과도 비슷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죠. CD에서 처음 접했던 한국 전통음악의 음률이 그녀의 피아노 연주 속에서 피어나는 듯했어요. 이건 누구도 연주할 수 없는 너만의 음악이구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민희의 피아노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누구인지 음악을 통해 세상에 이야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준비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쇼팽의 왈츠, 베토벤의 소나타, 리스트의 연주곡, 완벽한 테크닉과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연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민희는 천천히 걸어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야금의 여운을 닮은 아련한 피아노의 흐름, 그리고 판소리를 닮은 강렬한 리듬이 함께 어우러졌죠. 서양 음악에서는 듣기 어려운 미묘한 울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죠. 심사위원들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연주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동안 견뎌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용기까지 말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종 우승자 민희리,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희는 그저 담담하게 무대에 서 있었죠.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직 그녀만의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희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로운 아시아인이라며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던 소녀는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죠. 너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떻게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어? 그토록 외롭던 점심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음악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깊이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줄리아드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 소녀가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결합하는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했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진 그녀는 뉴욕에서 열린 한 연주회에서 피아노와 가야금을 함께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된 한국 소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다. 그녀의 피아노에는 국경이 없다. 그녀는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큰 무대로 초대되어졌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그녀만의 소리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NN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한국 소녀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7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오랜 시간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이제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결국 그 답을 음악으로 찾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음악을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CNN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CNN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죠. 그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음악 공연을 찾았습니다. 가야금과 해금, 장구 소리가 흐르는 공연장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끝으로 그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음악가야. 그녀는 친부모를 만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입양아, 이민자,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희망의 선율이라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은 특별함이 될 수 있어. 그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NN도 미국도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감동을 한국의 여러분께 전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전과 노력은 한국인이 가진 강인한 정신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녀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과 노력으로 멋진 음악가로 성장한 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세상에 더 희망을 주는 음악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감동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